투자냐 모기지 납입이냐 부채활용법이라는 건데요. 이거는 게시판 질문이에요. 미시 USA에서 있는 게시판 질문인데 내용은요. 목돈이 생겨서 만일 그 돈으로 지금 모기지를 갚으면 모기지가 11만 불 정도 남는다. 집을 샀는데 올해 산 집이라서 이자율이 높다라는 뜻이겠죠. 6%. 그리고 연봉 30만 불이라서 세금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래도 모기지를 갚는 게 좋을까요? 라는 그런 질문인데요. 결국 이 말은 내가 어디서든 목돈이 지금 생겼어요. 이걸 어떻게 하느냐. 이걸 지금 나의 모기지를 주택담보부채를 갚는 데 쓰느냐. 아니면 그게 아니면 뭘까? 뭐 딴 데 투자할까? 뭐 이 얘기잖아요. 그리고 연봉을 얘기한 이유는 이분이 이 세금이 많이 나오는데 모기지 이자를 우리가 아이템화이즈 디덕션으로 공제 받잖아요. 근데 그 모기지를 갚아버리면 이자 납부가 줄어드니까 그로부터 받을 수 있는 절세 혜택을 다 못 누리고 다 못 누린다기보다 그만큼 줄어드는 거 아니겠냐는 그런 걱정인 거죠. 그러나 뭐 어찌됐건 주된 뼈대는 내가 이 돈 생긴 거를 내가 생긴 이 목돈을 모기지를 갚을까 아니면 딴 데 투자할까. 두 번째는요. 모기지는 이자가 2.8% 좀 안 돼요. 10만 불 정도 남았는데 일부라도 모기지 갚는 데 쓸지 아니면 이자 높은 시즌에 안전한 ETF에 투자할지 고민입니다. 마찬가지죠. 지금 10만 불 정도가 있는데 10만 불이 모기지가 남았다는 얘기인데 뭐 아무튼 내가 얼마의 금액이 있는데 모기지를 갚는데 그 돈을 쓸지 아니면 다른 데 투자할지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. 이런 질문 사실 제가 예전에 영상으로 다뤘는데 또 한 번 다루는 거예요. 그 시간이 많이 지나기도 했고 그리고 자주 나오는 그런 질문이잖아요.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요약은 내가 여윳돈이 있는데 이 돈을 부채를 갚는 데 쓸까 아니면 다른 데 투자해서 수익을 낼까 그런 질문이죠. 이렇게 우리가 한번 봐야겠죠. 근본적으로 부채가 나쁜 거냐 빚이라는 거는 안 좋은 거냐 그래서 줄이는데 내가 열심히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신경을 써야 되는 거냐 뭐 이런 질문이겠죠. 그럼 그에 대해서 첫 번째 관점은요. 결국 내 주머니에서 내 재산을 줄어들게 하는 것은 나쁜 것이고 그렇죠? 이게 뭐 부채에 대한 안 좋은 관점에서 평가할 거 아니에요. 왜냐하면 일단 내가 불안하다라는 거는 내가 언제고 계속해서 부담을 내가 지급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. 그러니까 내가 불안한 거고 어떻게 보면 이거죠. 이자 낼 돈이 갑자기 내가 똑 떨어지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걱정이기도 하잖아요. 그리고 또한 내가 이자 내는 것도 내 돈 주는 거니까 아깝다라는 얘기죠. 그러니 첫 번째 관점은 안 좋은 거다라는 거죠. 근데 다른 관점에서 보면요.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. 돈 있는 사람이 돈 번다. 그 말은 내가 종잣돈이 있어야 어떻게든 돈이 있어야 거기서 수입을 낼 수 있을 텐데 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 자체로 돈을 벌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니 내가 돈을 가짐으로써 그 기회를 내가 최대한 누릴 수 있다. 이게 뭐 거창한 말로는 레버리지잖아요. 내가 비록 빚을 졌었어도 거기서 내가 돈을 가지고 더 좋은 데 투자를 해서 더 큰 수입을 내면 좋은 거잖아요. 이게 부자빠 가난아빠에서 얘기하는 뭐 레버리지를 활용한 뭐 부동산 투자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죠. 결국은요. 중요한 것은 내가 부담하는 부채 비용보다 더 높은 수입을 낼 수 있는지의 기준에서 평가를 내려야 된다. 이게 정답일 거예요. 사람마다 성향이 있고 투자를 낼 수 있는 실력의 차이가 있고 뭐 이런저런 게 있겠으나 결국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기에서 스스로 내려야 된다라는 거죠. 그러면 굳이 도와드린다고 하면 이걸 판단하는 데 있어서 부채 비용보다 높은 수입을 낼 수 있는 건가에 대해서는요. 부채 비용이라는 건 뭐냐면 실제로 이자 비용이겠죠. 내가 부담하는 이자 비용. 그리고 내가 수입을 낼 수 있는 투자를 했을 때 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수익률이 있을 거란 말이죠. 이걸 비교하는 거잖아요. 내가 10만 불이 있을 때 이게 모기지를 갚으면 갚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10만 불에 대한 모기지 익스펜스로서 이자가 뭐 몇 퍼센트고 나가겠죠. 그게 만약에 3%라고 하면 나는 3%의 금융 비용을 가지고 이 10만 불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걸 가지고 내가 만약에 투자를 해서 그보다 높은 수입을 낸다면 좋은 거잖아요. 그렇죠? 그래서 예를 들어 10만 불에 대해서 5% 이자로 부채 비용을 부담하고 있고 여기서 5% 수입을 낼 수 있다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.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봐야 되는 것인데 5% 이자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해요.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는 모기지는요. 웬만하면 75만 불의 원금까지에 대해서는 아이템화이즈 디덕션을 통해 내가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. 그 말은 내가 세금을 줄이는 데 쓸 수 있는 비용이라는 뜻이에요.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같은 5%라고 해도요. 5% 원래 버는 거는요. 무조건 세금 내요. 근데 만약에 5%로 부담하는 게 세금 공제를 받지 못하면 이건 등가가 아닌 거예요. 5%보다 더 높은 수익을 내야지 되는 거예요.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? 그러니까 내가 드리는 비용이라는 게 이자 비용이라는 게 만약 세금 공제를 받지 못한다면 벌어들이는 투자 수익은 무조건 과세가 될 테니까 일반적으로. 그러니 내가 같은 5%더라도 내가 드리는 비용보다 5%의 수익이 사실은 더 낮은 수익일 거란 말이죠. 그러니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는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해야 되는 건데 그러나 우리의 이 모기지 같은 경우는 대체로 소득 공제를 받으니까요. 5와 5를 같은 등가로 봐도 큰 차이는 없겠다.
심지어 더 나아가서 만약 내가 벌어들이는 수입이 비과세 수입도 있을 수 있거든요. 뒤이어 좀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만, 그러면 같은 5%여도 내가 홈모기지로 부담하는 비용이 5%, 그리고 비과세 수입으로 벌어들이는 소득이 5%면 이게 더 좋은 거라고요. 나는 그 차이만큼 돈을 더 버는 거라고요. 그러니 이걸 끌고 가는 게 수학적으로는, 산수적으로는 더 현명한 그런 판단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런데 그러니까 결국은 앞서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긴 할 건데,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된다. 내가 나의 금융비용은 얼만데, 모기지 지금 부담하는 게 얼만데 그보다 높은 수입을 낼 수 있느냐를 물어보고 그에 대한 답이 예스면 그대로 하는 것이 현명하다, 논리적으로. 그리고 게다가 그게 비과세 수입이면 훨씬 더 현명한 거다라고 얘기하는데, 그러나 제가 최근에 이거 한 거 있었잖아요. 요걸 제가 넣은 이유는 반드시 그렇게 논리적으로만 따지는 게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도 하고 싶어요. 예컨대 내가 모기지 앞서 걱정하시는 분들 중에는 다 페이오프 되면 어떠한 경우에도 나는 발 뻗고 잘 수 있는 집이 있는 거잖아요. 내가 무슨 실직 상태에 빠지더라도 모기지 못 낼까봐 걱정하는 건 없잖아요. 물론 뭐 그 이상의 다른 걱정들도 있겠지만, 그러니 어떤 감성적인 가치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 또한 추가하고 싶었어요. 단순히 어떻게 보면 뭐 헛똑똑이가 될 수도 있잖아요. 아, 이게 수익률이 얼마고 여기에 비용이 얼마니까 당연히 이걸 해야지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, 그렇지 않고 야 나는 다 필요 없고 이거 갚아버리고 발 뻗고 자는 게 훨씬 더 나한테는 더 좋아, 또는 그렇게 하는 게 나 다른 데 더 중요한 거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어떤 유틸리티, 나에게 주는 어떤 효용이라는 면에서는 그게 훨씬 더 좋아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. 그러니 남의 어떤 경제적인 의사결정을 함부로 자기 기준에서 평가하지 말아라 라는 게 이 돈의 심리학의 내용이었잖아요. 그래서 그것도 같이 한번 얘기하고 싶었어요.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면, 목돈이 생겨서 그 돈으로 모기지를 갚으면 11만 불 정도 남는다. 그러니 지금 뭐 이게 뭐 목돈이 얼마일까요? 뭐 한 30만 불이라고 할게요. 그럼 모기지가 41만 불이 있었다는 얘기죠. 그러면 산 집이라서 이자율이 6%니까 30만 불이라 세금 엄청날 때 그래도 모기지를 갚는 게 좋을까요? 결국 이 질문도 같은 거잖아요. 본인이 30만 불이니까 연봉이, 그러면 제가 아까 30이라고 하면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목돈이 막 40만 불 생겼다고 할게요. 그럼 내가 지금 모기지가 51만 불이 있는 거잖아요. 근데 이분은 돈을 잘 버는 사람이에요. 30만 불이니까 세금을 많이 내겠죠. 그리고 소득 30만 불 중에 내가 부담하는 이자는요, 모기지 이자가 금액이 얼마건 간에 이 30만 불보다 클 리는 없잖아요. 그러니까 줄이는 데 쓸 수 있다. 이 말은 나의 금융비용, 모기지 익스펜스가 다 디덕터블하다. 세금 면에 있어서 비용 공제를 받는다라는 거거든요. 그러니 그때는 결국 아까 얘기했었던 걸로 따지면 모기지 레이트 6%는 나의 수입 6%와 같은 거예요. 그러니 이분의 판단은, 내가 예컨대 아까 생긴 목돈이 40만 불이라면 이 40만 불을 투자해서 6% 이상의 수입을 낼 수 있다면, 그러면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의 이성적인 판단은 당연히 갚지 않고 다른 데 투자하는 걸 겁니다. 심지어 여기서 비과세 수입으로 6% 이상을 보여줄 수 있다고 하면 당연히 그걸 해야겠죠. 그게 답일 것이고요. 두 번째 같은 경우는요, 모기지가 이자가 2.8%가 좀 안 된다. 굉장히 좋게 받은 거잖아요. 결국 이 말은 10만 불이라고 칠게요. 10만 불을 내가 여윳돈이 있다고 했을 때 이거 모기지 갚는 데 쓰느냐, 아니면 이자율 높은 CD나 안전한 ETF에서 투자하겠느냐. 이분도 아마도 뭐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이라고 치면 이 2.8%가 결국 돈 버는 2.8%, 벌었을 때 2.8%와 비교하면 등가 교환이 될 거란 말이죠. 그러면 내가 지금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률이 2.8%를 넘느냐를 가지고 판단할 텐데요. 그건 쉽죠. 뭐 CD도 그렇고요. ETF도 그렇고요. CD만 해도 지금 한 4, 5, 6 되지 않나요? 그 정도 된다라는 것. 그리고 또 제가 더 얘기하려고 했었던 것은 연금이요. 어뉴이티 같은 경우도 픽스드 어뉴이티의 경우는 지금 뭐 5년 만기, 7년 만기, 9년 뭐 이런 것들이 다 6%가 넘어요. 그리고 게다가 중요한 것은 연금은, 어뉴이티는 비과세죠. 세금이 이렇게 불어나는 그 이자 소득이 비과세니까 만약 6%라고 하면 내 금융비용,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이 6%의 분의 경우도 6과 6이니까 등가가 아니고요. 어뉴이티에서의 6%는 그보다 높은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따라서 그런 것들 감안했을 때 돌아와서, 뭐 오늘 지금 어뉴이티를 얘기하려고 했었던 건 아니고 그러한 관점에서 평가를 할 것이고,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서 나에게 있어서 어떤 선택이 피스 오브 마인드, 그렇죠? 심리적인 안정을 주느냐, 그것까지도 같이 판단하는 게 맞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.